16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규성하고 등분산성이 나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지금 모집단이 두 개가 있습니다. 모집단 1과 모집단 2가 있어요. 그리고 모집단인데 평균이 뮤1이고 모집단 2의 평균이 뮤2입니다. 그럼 뮤1과 뮤2를 비교하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하냐? 표본을 추출하면 되겠죠? 모집단 1에서 나온 표본 평균과 모집단 2에서 나온 표본 평균을 비교하면 됩니다. 그리고 물론 표본의 크기도 역할을 합니다. 이때 검정을 하기 위해서는 x1바 빼기 x2바 이게 정규분포를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정규성을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정규분포를 따른다. 따라서 우리는 검정할 수 있다예요. 그 다음에 이제 등분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등이란 건 같을 자, 등자죠. 그래서 분산이 같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검정 통계량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검정 통계량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예를 이걸 가지고 시작을 해볼게요. 두 모집단의 평균이 같다. 0으로 할게요. 아니다. 좋습니다. 자, 모집단이 두 개인데 뺍니다. 빼서 이렇게 만들어요. 하나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때 모평균의 차이를 보는 거고 우리는 모평균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표본 평균의 차이를 찾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평균의 차이가 없다, 모평균의 차이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두 모집단의 분산을 안다면 검정 통계량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 시그마 1 제곱과 시그마 2 제곱을 모른다면 우리는 대신 뭘 써야 될까요? 시그마 대신에 S라는 걸 써야 돼요. 근데 이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두 모집단의 분산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고 또 하나는 두 모집단의 분산이 동일한 경우예요. 등분산성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이거를 말합니다. 두 모집단의 분산이 동일하다. 그래서 가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두 모집단의 분산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한 건데 이건 실제로는 이 문제에서는 쓸모가 별 없습니다. 그래서 등분산성 이 정도만 설명하고 마칩니다. 이 박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자가 20명 있는데 10명을 A그룹에 배치시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10명을 B그룹에 배치시킵니다. 그리고 약을 복용하는 거예요. A그룹에는 진짜 약을 주고 B그룹엔 플라시보, 가짜 약을 줍니다. 그래서 약을 투여하는데 여기는 투여 전과 투여 후로 나눠지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비교할 게 뭐냐면 A그룹에서 before와 after를 비교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B그룹에서 약 투여 전과 약 투여 후를 비교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 뭘 저렇게 어렵게 하냐. before 있고 약을 치료제를 신약 치료제를 투여하고 after를 보면 되지 않아? 했어요. 만약에 before에 100명 중에서 before 약을 안 주니까 10명이 치료됐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 치료제를 투여했어요. 그랬더니 수명이 치료가 됐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 가지고 약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들한테 가짜 약을 줘보겠습니다. 그냥 영양제를 줬어요. 근데 before는 10명이었는데 영양제를 줬는데 5명이 치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사람들은 약으로 해서 치료받는 것도 있지만 가짜약이라도 이게 진짜이라고 믿음으로 인해서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짜약을 투여해서
비교해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가짜액보다 더 효과가 좋은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합니다. 근데 뭘 하나 추출했어요. 근데 이게 모집단 2에서 추출할 때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추출했다고 해서 모집단 2에서 대응되는 개체가 추출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게 추출될 때 그럼 여기서는 아무 관계도 없는 게 추출됩니다. 반면에 쌍체액 비교를 보겠습니다. 쌍체액 비교란 쌍이에요. 쌍. 모집단 1에서 이것이 추출되었어요. 그러면 모집단 2에서는요 쌍이 되는 게 추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모집단 1에서 요게 추출됐잖아요. 그럼 그거에 쌍이 되는 게 모집단 2에서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와 이거는 비교할 때 쌍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건요 쌍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비교하는 거예요. 예제 9.4를 읽어보겠습니다. 두 모집단 평균의 차이에 대한 검정을 하려고 한다. 다음의 경우는 독립적 표본 추출 시의 검정인가 아니면 쌍체 비교에 해당되는가 하고 지금 질문을 했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서울 시민과 부산 시민 중 어느 지역 주민의 평균 키가 더 큰가 했어요. 서울 시민이 있고 부산 시민인데 누가 키가 더 커?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홍길동이가 추출되었습니다. 부산에서는 누가 추출되어야 될까요? 홍길동의 쌍이 되는 사람이 추출될까요? 혹은 홍길동과 연결된 사람이 추출되어야 될까요? 아니죠.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 추출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표본 추출이 독립적인 경우요. 독이라고 쓰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남편과 부인 중 누가 IQ가 더 높은가 했어요. 왼쪽은 남편이고 오른쪽은 부인입니다. 누가 더 머리가 좋을까요? 해서 추출을 했는데 남편 쪽에서 미스터 홍이 나왔어요. 홍길동의 미스터 홍이 나왔습니다. 이쪽에서 누가 나와야 될까요? 자, 이 질문을 자세히 보면 이런 겁니다. 한 가정에서 남편과 부인 중에 누가 머리가 더 좋아하고 질문한 거지. 남편 유부남과 부인 유부녀 중에 유부남과 유부녀를 비교한 게 아닙니다. 한 가정에서 남편과 부인을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 쪽에서 미스터 홍의 IQ가 나오면 부인 쪽에서는 미스터죠. 미세스 홍의 IQ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한 가정에서 부부의 IQ를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냐? 쌍체 비교가 됩니다. 쌍으로 비교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3번 보겠습니다. 왼손과 오른손 중에 어느 손의 힘이 더 센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거 왼손이고 이거 오른손이죠. 이 질문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왼손 힘이 세 오른손 힘이 세 한 거야. 즉 동일한 사람의 왼손 힘과 오른손 힘을 비교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홍길동의 왼손 힘이 나오면 여기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홍길동의 오른손 힘이 나와야 됩니다. 즉 쌍체 비교입니다. 동그라미 4번 보겠습니다. 새끼 돼지와 송아지 중 몸무게 어느가 더 나가는가 했어요. 여기 돼지가 있고 송아지가 있습니다. 비교할 때 돼지에서 어떤 특정한 돼지가 추출되었습니다. 그럼 송아지에서는 어떤 특정한 게 추출되는 겁니까? 아니죠. 아무 송아지가 추출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독립적 표본 추출에 해당됩니다. 5번 보겠습니다. 성형수술 전이 이쁜가 아니면 후가 이쁜가 해서 before after예요. 지하철이나 이러다 보면 before after가 나와 있죠. before after를 비교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 before after 독립적 표본 추출일까요? 쌍체 비교일까요? 쌍체 비교를 합니다. 동일한 사람이 수술하기 전과 수술한 후를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성형 수술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동일한 사람을 비교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예쁜 연예인이 나왔습니다. before에. after에는
보통이 나왔습니다. 그럼 뭐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나요? before가 더 예쁘다라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질문은 성형 수술 전과 후를 비교해야 되니까 동일 인물, 즉 쌍체 비교를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쌍체 비교와 독립적인 비교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독립적이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여길 보겠습니다. x1 바 빼기 x2바의 분산이 이렇게 되거든요. 표본줄이 독립이라면 공분산이 0입니다. 따라서 이 항이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x1 바 빼기 x2바의 분산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A그룹과 B그룹을 비교할 때는 어떤 게 좋을까요? 표본줄이 독립적인 경우가 좋습니다. 이렇게 비교한 게 맞고요. 약을 투여 전과 후를 비교할 때는 뭐가 좋을까요? 쌍체 비교가 좋은 겁니다. before, after는 쌍체 비교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 생각을 갖고 이 질문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A그룹과 B그룹의 복용 전 평균 혈당량의 비교. A그룹과 B그룹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거는 독립 T 검정을 하면 됩니다.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A그룹 내에서 동일한 환자의 복용 전과 후, before, after의 비교입니다. 이건 뭐요? 쌍체 비교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동그라미 3번을 보겠습니다. 각 환자의 복용 전과 후의 혈당량 차이에 대한 A그룹과 B그룹 간의 평균 비교는 하고 나왔습니다. A그룹을 봤어요. 그랬더니 before가 있고 after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10이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20이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올라갔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B그룹은 어떤 사람은 20이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5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3이 올라갔어요. 이렇게 했어요. 지금 뭐와 뭐를 비교하는 겁니까? before, after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A그룹과 B그룹을 비교하는 거예요. 다만 before, after의 차이를 계산했을 뿐이지 비교 자체는 A그룹과 B그룹을 비교하는 겁니다. 이것은 쌍체 비교가 아니에요. 왜냐? 그룹 간의 비교라 T 검정이 맞습니다. 동그라미 4번 보겠습니다. 복용 후 혈당량에 대한 A그룹과 B그룹 간의 비교라고 돼 있어요. 그룹 간의 비교잖아요. 복용 후에 봤습니다. 애프터를 봤어요. 그랬더니 A그룹이 있고 B그룹이 있는데 A그룹은 혈당량이 20이고 30이고 40이고 이렇게 나왔고 B그룹은 15, 16, 17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뭐와 뭐를 비교하냐면 이 A그룹 혈당량과 B그룹 혈당량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룹 간 비교잖아요. 이럴 땐 뭡니까? 독립적인, 표본줄이 독립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즉 T 검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 틀렸네요. 쌍체 비교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쌍체 비교가 아니고 독립 T 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